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지은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아버렸고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부모에게 털어놓은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추방은 지은에게 새로운 결의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서울 변두리로 이사해 작은 아파트를 얻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왜 부모님은 이해해주지 못할까? 동성애가 죄악인가? 지은은 매일 밤 그 질문을 되뇌며 잠들지 못했다. 지은은 28살,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일상.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30살, 카페를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만난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끌렸다.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정이 싹텄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 깨달음은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비난과 차별이 따랐다.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한 건 실수였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다 지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민지랑 사귀고 있어요. 여자예요.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그딴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 망치지 마. 이웃들이 알면 어떻게 해. 그들은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쫓아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내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웠다. 매일 출근길에 부모님 집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사회의 시선도 무거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여자랑 산대?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지은은 그 압력을 견디며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디자인 작업은 더 날카로워졌다. 감정을 쏟아내는 유일한 출구였다. 한편 부모님은 지은의 빈방을 보며 후회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걱정했다. 그 애가 어떻게 살까?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다. 신이시여, 우리 딸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동성애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다.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들은 지은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가족의 유대를 영원히 끊어버렸다. 지은은 민지와의 삶을 쌓아갔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주말에 산책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가끔 민지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부모님 잃었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들의 관계는 점점 시험받았다. 사회의 압력이 커지면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 집 근처에 땅을 사기로 결심했다. 옆집에 집을 지을 거야. 그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할게. 그 결정은 충동적이었다. 지은은 저축한 돈으로 부모님 집 옆 부지를 샀다. 건축가와 상의하며 집을 설계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집으로 해주세요. 민지는 걱정했다. 왜 그렇게 해? 더 멀리 가자. 하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이게 내 방식이야. 그들이 나를 볼 때마다 후회하게 만들 거야.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가 술렁였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저 애가 왜 여기로 와?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뭐 하는 짓이야? 멀리 가. 하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집이 완성되자 지은과 민지는 이사했다. 매일 아침 부모님 집 창문에서 지은의 집이 보였다. 어머니는 커튼을 치며 울었다. 우리 잘못인가?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애가 먼저 잘못했어. 지은은 창밖을 보며 부모님을 지켜봤다. 말하지 않았다. 인사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복수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도 있었다. 그녀는 일기에 썼다. 왜 나를 버렸어? 왜 이해 못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동네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여자 둘이 산대. 부모님 불쌍해. 지은은 그 소리를 무시하며 일에 집중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가 성장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고 수입이 안정됐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되돌아봤다. 사랑은 진짜였지만 희생이 너무 컸다. 부모님과의 단절, 사회의 차별. 지은은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지은의 새 집은 부모님 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다. 매일 출근할 때 부모님의 차가 보였고 저녁에 불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민지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지은아, 대화해보자.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야.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야. 그 말 속에 숨겨진 상처가 민지를 아프게 했다.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카페 운영으로 바빴고 지은은 일에 파묻혔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서로를 안는 대신 각자 방에서 잠들었다. 부모님 쪽도 변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고혈압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은의 집을 보며 한숨 지었다. 저 애가 왜 그렇게 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야. 그들은 지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친척들이 중재하려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그 단절은 가족 전체를 흔들었다. 동생인 지훈은 지은을 찾아와 말했다. 누나, 부모님 아프시다. 돌아와. 지은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도 나처럼 될래? 가. 사회적 압력이 고조됐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러 물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생활이 왜 문제예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냈다.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수입은 불안정했지만 자유로웠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카페도 어려움을 겪었다. 손님들이 레즈비언 카페라고 소문내자 매출이 떨어졌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 사랑 때문에 왜 이렇게 돼? 지은은 내면의 갈등을 일기에 털어놨다. 부모님을 미워하지만 사랑해. 왜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녀는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커밍아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사회의 반영이에요. 지은은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깨달았다. 동성결혼이 불법이고 LGBT 권리가 미미한 나라.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처럼 쫓겨난 사람 많아. 그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다. 한편 부모님은 지은의 침묵에 괴로워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후회했다. 내가 너무 하엇이했나? 어머니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주님, 우리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지은의 집을 몰래 지켜봤다.
민지와 지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충격받았다. 저 여자가 우리 딸을 망쳤어. 그들은 민지를 원망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지은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 돌아와라. 하지만 지은은 읽지 않고 버렸다. 민지와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민지에게 짜증을 부렸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민지는 상처받아 집을 나갔다. 나도 지쳤어. 지은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왜 그녀를 탓해? 그녀는 민지를 찾아 사과했다. 미안해, 사랑해.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지은은 결심했다. 우리 더 강해져야 해.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다. 저 집에 이상한 커플 산대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혐오 범죄예요.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의 무관심이 지은을 분노케 했다. 그녀는 LGBT 단체에 가입했다.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다. 우리는 싸워야 해. 민지도 함께했다. 그들은 데모에 참가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부모님은 뉴스에서 지은을 봤다. 충격이었다. 우리 딸이 저런데 나와.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됐을까? 그는 지은의 집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계속됐다. 그 선택은 부모님을 더 아프게 했다. 지은은 창밖에서 아버지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 와서? 지은의 사업이 번창했다. 프리랜서로 유명해지자 클라이언트가 몰렸다. 그녀는 돈을 모아 집을 확장했다. 이 집이 내 성이야. 민지는 카페를 재정비했다. LGBT 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자 새로운 손님이 왔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지은은 꿈에서 부모님을 봤다. 돌아와 애깨어나 울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됐다. 지은의 침묵은 여전했다. 부모님 집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기울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는 지은의 고집을 이해하려 애썼다. 언젠가 풀릴 거야. 하지만 지은은 말했다. 이게 내 복수야. 그들이 느낀 고통을 나도 느꼈어. 그 말은 지은의 내면 갈등을 드러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방황했다.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지은은 강해지려 노력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됐다. 아버지가 쓰러져 입원했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동생 지훈이 지은을 찾아왔다. 아빠가 위독해. 병원 와. 이 지은은 망설였다. 왜 나야? 그들은 나를 버렸어.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병원에 갔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울며 안으려 했지만 지은은 피했다. 아빠 봤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다. 그 선택은 후회로 남았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잘했어. 내 마음 따라. 하지만 지은은 괴로웠다.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녀는 상담사에게 털어놨다. 가족을 버린 게 나인가? 그들인가? 상담사는 말했다. 둘 다 피해자예요. 사회의 피해자. 지은은 한국의 LGBT 현실을 생각했다. 법적 보호 부족, 문화적 편견.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썼다. 반응이 뜨거웠다. 비슷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힘내세요. 부모님은 퇴원 후 지은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읽으며 울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는 어머니와 상의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해. 그들은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지은은 안에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늦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배신감과 용서의 갈림길에 섰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돌아와 현실을 직면했다. 민지의 카페가 폐업 위기였다. 혐오 댓글과 불매운동. 민지는 포기하려 했지만 지은이 막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 그들은 카페를 온라인으로 확장했다.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민지를 봤다. 고마워.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블로그가 화제가 되자 미디어가 관심을 가졌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출연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방송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부모님은 TV를 보며 충격받았다. 우리 딸이, 아버지는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지은은 방송 후 더 큰 압력을 느꼈다. 온라인 혐오가 쏟아졌다. 더러운 그녀는 두려웠다. 민지는 보호하려 애썼다. 함께 견뎌. 하지만 지은은 지쳤다. 이게 가치 있을까? 그녀는 부모님 집을 보며 생각했다. 침묵을 깨야 할까?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부모님의 사과 시도가 계속됐다. 편지, 선물. 지은은 모두 무시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 소식을 듣자 흔들렸다.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지훈이 말했다. 누나 탓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필요해. 지은은 병원에 갔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침묵의 벽이 여전했다. 2년이 지났다. 지은의 집과 부모님 집 사이에는 여전히 침묵의 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은은 가끔 부모님 집에 과일을 놓고 갔다. 말 없이 부모님은 그걸 보며 희망을 가졌다. 지은이가 어머니는 건강이 회복됐다. 아버지는 지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 잘 됐어. 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했다.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안정됐다. 그들은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려 했다.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상징적이었다. 귀국 후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초대받지 않았다. 지은은 후회했다. 초대할까? 민지는 말했다. 내 마음이야. 사회적 활동이 늘었다. 지은은 LGBT 권리 운동의 리더가 됐다. 세미나, 워크숍.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깨우쳤다. 가족의 거부는 아프지만 극복할 수 있어. 반대 시위도 있었다. 혐오단체가 지은의 집 앞에서 항의했다. 동성애 아웃. 지은은 두려웠지만 맞섰다. 이건 내 집이야. 나가. 부모님은 그 뉴스를 봤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시위 현장에 갔다. 우리 딸 건들지 마. 그는 지은을 보호했다. 지은은 멀리서 봤다. 충격이었다. 아빠가 그 순간 침묵이 깨질 뻔했다. 하지만 지은은 돌아섰다. 아직 아니야? 민지의 배신이 일어났다. 스트레스로 민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지은은 발견하고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울며 사과했다. 미안해. 지쳤어. 지은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그들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혼자 남아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뭐야? 화해의 과정이 시작됐다. 민지는 노력했다. 다시 시작하자. 지은은 용서했다.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은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봤다. 나도 용서받아야 할까? 고조되는 갈등 속에 부모님의 최종 시도가 왔다. 아버지가 지은의 집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이야기하자. 내 엄마가 아파. 지은은 문을 열었다. 처음으로. 무슨 일?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도 왔다. 용서해줄래?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이제야?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지은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의 재회는 미뤄졌다.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변화는 천천히 와. 3년 후,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사업은 번창하고 민지와의 관계는 회복됐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침묵은 부분적으로 깨졌다. 가끔 식사를 함께했다. 말은 적었지만 존재가 위로였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 존중해. 어머니는 안아줬다. 지은은 그 따뜻함을 느꼈다. 고마워. 사회는 조금 변했다. LGBT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강연에서 말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해.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있었다. 지은은 피로했다. 이게 끝일까? 민지와의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하려 했다.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해외 옵션을 고려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일기에 썼다. 침묵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깨달음을 줬다. 부모님과의 완전한 화해가 왔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웃음이 피어났다. 지은은 민지를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부모님은 어색했지만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그 순간 가족이 재탄생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가? 결국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녀의 삶은 그 증거였다. 가족의 거부가 정당한가?